성관계로 전파되는 거는 맞기는 하다. 그러면 전 세계 50%는 현재 성병에 걸려 있게 되는 걸까요? HPV는 성병 아니에요? HPV를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좀 억울해요. 전 세계 HPV를 50%는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검사를 하면. HPV 종류가 150가지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게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몇 가지 번호를 가진 것들 150가지를 다 검사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자연적으로 별 해를 안 미치고 없어져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바이러스들은 검출이 되면 나한테 해를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50%는 현재 성병에 걸려 있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임질이나 매독이나 클라미디아 같은 것들이냐 라고 하면 아니거든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100% 자궁경부암이 되거나 100% 성기 사마귀를 일으키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성관계로 전파되는 거는 맞기는 하다. 조심을 하고 미리 남녀가 같이 예방 백신을 받고 콘돔을 사용하시고 하면 좋기는 하지만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기도 하고 나는 갖고 있는데 파트너는 없을 수도 있고 모체태아 감염이라고 정부를 통과하면서 바이러스를 노출될 수도 있고 정말 운 나쁘게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전파가 돼서 사마귀가 있었던 사람도 있거든요. 성병이냐라고 하기에는 좀 억울하다. 공중화장실 연기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드물기는 한데 있긴 있어요. 바이러스를 가진 분비물이 공중 화장실에 있었는데 그게 나한테 직접 접촉을 했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 경로이기는 하죠.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HPV라는 걸 어떻게 알게 돼요? 자궁경부암 검사를 할 때 보통은 들으시거든요. 자궁경부에서 브러쉬로 분비물을 채취를 해요. 바이러스가 나왔냐 안 나왔냐를 검사실에서 테스트지를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번호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검사 자체도 어렵지는 않고요. 경부암 검사할 때 암세포를 보는 검사 이상으로 예후랑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보통 자궁경부암 검진 하실 때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가 검진만 받아도 상관없나요? 국가 검진은요, 최소한 이거는 해라라고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검사예요. 자궁경부암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시작해서 암으로 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을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검진을 해주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거의 1등 암으로 됐을 만큼 굉장히 흔한 암이기도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검사를 하시라고 알림을 줄 건데 모든 여성들한테 해주려다 보니 고가의 검사를 해줄 수는 없어요. 자궁경부암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세포 몇 개를 채취해 샘플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한계점은 안 좋은 세포가 검출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출혈이 많거나 분비물이 많거나 했을 때는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정확한 부위에서 채취를 못했을 수도 있죠. 자궁경부암을 발견하는 정확도가 좀 낮은 편이라서 경부가 안 좋다면 확대 촬영 검사라던가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밀하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궁경부암에 걸리는 그 원인이 HPV만 있는 거예요? 자궁경부암도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HPV와 연관이 없는 암도 있기는 해요. HPV로 인해서 세포가 변형되면서 암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흔하기 때문에 HPV에다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HPV가 없으신 분들 중에서도 세포가 다른 타입으로 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형성증? 이런? 가장 처음으로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자주 들으시는 게 반응성 세포 변화, Reactive Cellular Change라는 게 있어요. 암은 아닌데 세포가 뭔가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염증성 소견이 있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있는지 STD라고 하는 질량 검사를 해보기도 하고 경부염을 일으키는 균이 있는지 보기도 하고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면서 이 세포를 반응시키는지 HPV를 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형성증은 요거 다음으로 또 흔하게 듣는 세포 검사 결과예요. 정상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모양이 좀 이상한 세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형성증에서 HPV가 노출이 돼 있으면 암으로 가는 단계의 세포일 수도 있으니 HPV의 타입이나 확대 촬영 검사가 안 좋은지에 따라서 조금 더 정밀한 조직 검사 같은 것들을 할지 괜찮으면 암으로 갈 가능성이 낮으니까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정기검진보다는 조금 자주 봅시다라고 해서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다시 한번 세포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형성증은 암은 아닌데 주의를 가져야 되는 세포고 HPV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세포입니다. HPV에 고위험군이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HPV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고위험인 부류를 따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HPV에 나타나는 번호들 중에 이 번호들은 암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위험군 중에서도 가장 높은 번호가 16번, 18번. 자궁경부암 환자들 중에 70에서 80% 정도가 16번, 18번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해요. 16, 18번이 있으면서 비정형 세포가 있고 모양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더 나쁜 세포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그때는
좀 조직 검사를 권고를 드리기도 합니다. 전조 증상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없는 게 단점이에요. 분비물이나 뭐 출혈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증상 때문에 암을 진단한다면 많이 진행됐을 상황이에요. 경기를 했더니 출혈이 난다. 그래서 검사를 정말 오랜만에 했더니 이미 진행된 암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경부에 이제 접촉만 해도 출혈이 나니까 분비물이 늘어났겠죠. 자궁경부암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분비물, 접촉 출혈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세포 변화가 조금 일어난 상태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원래 있었던 질염이나 경부의 염증하고는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검진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진행된 단계에서 암을 발견을 하는 경우가 한참 동안 검사를 안 하셨던 분들, 그래서 바로 검사하자마자 대학병원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고, 20대 때부터 정기검진을 하는 이유는 암이 되기 전에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리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자 진단해볼 수 있는 방법. 광고 같은 거 찾아보면 패드에 분비물을 24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하고 계시다가 검사실에 보내서 암인지 아닌지를 본다고 하는 키트가 있기는 있거든요. HPV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은 결국은 병원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그냥 정기적인 검사를 하실 때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있죠. 가다실이라고 하는 예방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HPV의 활동력을 낮춰주거나 HPV에 안 걸린다면 자궁경부암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낮죠. 가다실 백신 접종을 했을 때 한 90% 정도를 예방을 해준다고 봐요. 다른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을 낮춰주면 좋으니까 관계하실 때 콘돔을 사용을 하시고요. 바이러스가 노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암으로 가기 전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없고 열이 없으면 접종을 하시고 정기검진을 하시면 자궁경부암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백신이 종류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가다실이 처음에 4가가 나왔거든요. 4가라는 건 HPV 4종류를 막아준다고 했어요. 16번, 18번, 6번, 11번. 가다실이 9이 나온 게 한 10년 정도 됐어요. 요즘에는 백신을 맞는다고 하면 가다실 9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 내가 4가를 맞았어요. 그러면 이 새로 나온 백신을 맞아야 되나요? 라고 묻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으시면 됩니다. 5가지는 이미 예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맞으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언제 맞으면 되냐? 어리면 어릴수록 좋겠죠. HPV에 노출이 되기 전에 맞으시면 되니까요. 성경험이 있거나 폐경이 지난 분들한테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가다실 9이 맞아준 9가지를 다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아예 안 걸렸을 수도 있고 한두 가지가 걸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번호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방을 해주기 때문에 성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접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나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임상 데이터가 완전히 고령층에 있지는 않아요.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사항은 의사와 상담을 한 후에 면역 질환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맞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가장 많아서 맞으시면 됩니다. 3번을 다 맞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가 이제 백신 항체를 만들어요. 면역이 생기죠. 면역이 생기고 나면 2차, 3차는 그 면역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생긴 면역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2달 있다가 2차를 맞고 4개월 있다가 3차를 접종을 해주시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 내에 접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남자도 같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같이 맞아야 되는 이유는 이 HPV를 생각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같이 맞는 게 좋다지 같이 안 맞으면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HP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항문암이라던가 성기 사마귀 같은 것들, 구강암 같은 것들에 점막에 노출되는 바이러스다 보니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발생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 HPV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예방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관계를 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져요? 아니요. 1차 접종을 하고 나면 항체가 생기니까요. 맞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관계를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관계를 하시는 것이 HPV를 예방하기 좋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계를 해야 돼서 이 백신을 안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주사 맞고서 키워야 되는 게 그 외에도 있을까요? 몸에서 면역을 만드는 기간이니까 술을 많이 드신다던가 너무 무리하게 몸을 쓰신다던가 하는 것들은 안 하시면 훨씬 좋겠죠. 오늘 자궁경부암과 가다실 백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나이가 들수록 예방률의 숫자는 떨어질지 몰라도 여러분의 건강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기검진 꼭 잘 받아주시고 접종은 지금 당장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접종에 대한 상담이나 여러 가지 레이저 같은 치료들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답글을 남겨주시거나 가까운 산부인과에 내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산부인과 최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